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수진이의 시어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나서 밤잠을 못 잤는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반전이 있어서 여러분께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의 시어머니 김미경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신데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셨어요. 그것도 보통 고생이 아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만들어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대요.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내셨고, 서울 강남에 70평짜리 아파트도 사시고, 경기도 용인에 땅 300평도 사셨어요. 은행 예금도 5억 정도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중에서도 특히 큰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영희 씨는 겉으로는 정말 유자 효부였어요.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안부도 물어보고, 생신이면 꽃다발이랑 선물도 가져오고요. 항상 어머니 건강하시죠 하면서 다정하게 말씀도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대요. 며느리가 할머니 명품백을 힐끔힐끔 보는 시선도, 아들이 은근슬쩍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는 것도요. 그런데 작년 여름 아들 부부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과일도 평소보다 많이 사오고 표정도 뭔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쓰러지시는 일이 많던데요. 정말 걱정돼요. 할머니가 그러게 참 안타깝지 하시니까 아들이 바로 끼어들더래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저희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바로 달려올 수도 없고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어서 말하더래요. 어머니,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요양원들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호텔같이 깨끗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하고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시고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안전하고요.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대요. 나는 우리 집이 좋아.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어디를 가. 하시니까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어머니, 저희가 효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일매일 걱정하고 있어요 하더래요. 그때부터 아들 부부의 설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매주 찾아와서는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주고 여기 보세요 정말 좋죠? 하면서 계속 얘기하더래요. 심지어는 할머니 친구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미경아,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요즘 자식들이 부모 걱정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요. 할머니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자식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에 계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손을 잡고 말할 때는 정말 감동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결국 한 달 후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날 아들 부부는 정말 기뻐하면서 어머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하더래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셨다고 해요. 요양원 계약할 때도 아들이 모든 걸 다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몸만 편히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서류도 다 가져가고 할머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된다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자식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고맙기만 하셨대요.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아들 부부가 찾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빠서 못 가겠다. 다음 주에 갈게 하더니 연락도 점점 뜸해지더래요. 할머니가 전화하면 어머니,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너무 바빠서요 하고 대충 넘어가더래요. 더 이상한 건 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절하던 직원들이 점점 시큰둥해지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할머니, 이번 달 비용이 또 밀렸네요. 가족분한테 연락 좀 해보세요 하더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아들이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하시니까 저희도 몇 번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더래요. 할머니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요양원 비용이 밀렸다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 그거요?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게 해놨는데 잔고가 부족한가 보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더래요. 할머니는 이상했어요. 분명히 계약할 때 아들이 자기가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할머니 통장에서 나가게 해놨다는 거죠? 그때부터 할머니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아들이 어머니, 지금은 집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 있어서 위험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래요. 할머니가 무슨 공사?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 오실 때를 대비해서 화장실하고 방을 좀 고치고 있어요 하더래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친구분이 요양원으로 찾아와서는 미경아, 너희 집 앞에 매매 딱지가 붙어 있던데 하더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하시니까 친구분이 내가 직접 봤어. 부동산에서 붙인 것 같던데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날 밤잠도 못 주무셨대요. 다음날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민수 오빠가 출장 가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리더래요.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계좌 잔액이 거의 바닥났는데 확인 좀 해보세요 하더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어요. 5억이 있었는데요. 하시니까 은행 직원이 지난 2달 동안 계속 큰 금액이 출금됐네요.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시죠?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끼셨어요. 요양원을 몰래 나와서 집에 가보셨는데 정말로 매매 딱지가 붙어 있더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 안에는 짐들이 다 정리돼 있고 할머니가 아끼던 골동품들이나 귀중품들은 모두 사라져 있더래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리셨대요.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 키우려고 밤잠도 못 자면서 번 돈을 자식이 이렇게 가져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셨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경기도 용인 땅도 이미 아들 명의로 바뀌어 있더래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집을 팔아? 하고 울면서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더래요. 어머니, 어차피 요양원에서 계실 건데 집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양원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거든요. 어머니 재산은 결국 저희가 아니에요.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시니까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래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요양원 비용도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원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한다고 다 동의하셨잖아요. 하더래요. 할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으셨어요. 아들 부부가 요양원 계약서에 교묘하게 재산 관리 위임에 관한 내용을 넣어놨고 할머니가 잘 모르고 사인을 해버린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던 거죠. 할머니는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평생을 바쳐서 키운 자식이 이렇게 자신을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요양원 직원들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할머니한테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도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하는 식으로 말하더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이에요. 사실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계획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평생을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는데 아들 부부가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낼 때부터 이미 다 짐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재산 상속 방지 신탁을 미리 설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재산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신탁 계좌로 다 옮겨놨고 아들이 가져간 건 빈 통장이었던 거죠. 집도 마찬가지로 이미 신탁 명의로 바꿔놨고 아들이 매매 계약한 것도 무효가 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모든 과정을 다 녹음해놨어요. 아들 부부가 요양원을 설득할 때부터 재산을 가져가면서 하는 말들까지 다 증거로 남겨놨던 거예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할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로 엄마 재산이 목적이었어. 아들이,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다 정리됐으니까 요양원에서 편히 계세요 하더래요. 며느리도, 어머니, 저희한테 고마워하셔야 해요. 다른 집 같으면 요양원도 안 보내줘요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나도 내가 할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다음 날 할머니는 기자들을 만나서 모든 걸 다 털어놓으셨어요. 녹음 파일도 공개하고 아들 부부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다 얘기하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효자 가면을 쓴 아들 부부의 노인 재산 갈취라는 제목으로 크게 나왔어요. 아들 부부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다 나왔고 할머니가 하신 말씀도 그대로 방송됐어요. 부모를 돈으로만 본 사람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당당하고 멋있으셨어요. 그 뉴스가 나간 후에 난리가 났어요. 아들 직장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며느리 회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너희 부모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냐 하면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도 저 집이 그 집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받게 됐고요. 더 재미있는 건 집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결국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은행에서도 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고요. 아들이 할머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더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이미 늦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며느리도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더래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진짜 효도할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너희 본심을 다 봤어. 지금 빌고 있는 것도 돈 때문이지.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잖아 하시더래요. 결국 아들 부부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고 며느리도 직장에서 눈치를 봤다가 그만뒀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요양원도 나오셔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신탁해놓은 재산도 다시 찾으시고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계세요. 아들한테 속아서 요양원에 있을 때는 정말 우울하셨는데 지금은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할머니 얘기가 뉴스에 나간 후에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으셨대요. 나도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겠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인터뷰 요청이 오면 흔쾌히 응해주신대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건 내 잘못도 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요.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들 부부는 지금도 할머니한테 연락하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한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하시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셨다면 지금도 요양원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셨을 거예요.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현명하신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